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진주 조개에는 진주 대신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상상도 못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인데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해양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요.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알고 있지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라 구체적인 내용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 달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요, 누구나 다 플라스틱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은요, 크기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조각이라든지 파편, 알갱이, 섬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요. 생산 당시부터 작게 만들어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과 생산될 때는 크기가 그보다 컸지만요. 이후에 인위적인 또는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분해가 되어서 크기가 5mm 이하가 된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해수면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요, 해수면뿐만 아니라 해수층, 해저 퇴적물, 심지어는 북극의 해빙에서도 발견될 정도로요, 해양 생태계에 만연해 있습니다. 문제는요, 바다 생물들이 이것을 먹이로 오인하는 데 있습니다. 해양 생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요, 플랑크톤에서부터 어류, 해양 포유류에 이르기까지요, 먹이 사슬의 모든 단계에 있는 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탁에 흔히 오르는 해산물, 그리고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종도요, 여기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삼킨 해양 동물들은요, 물리적인 상처에서부터요, 장 폐색이라든지 산화 스트레스, 섭식 행동장애, 에너지 대사 감소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개라든지 갯지렁이, 굴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요, 미세 플라스틱이 성장과 번식에도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동물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요, 소화기 내부를 상하게 하고 소화작용을 악화시켜서요, 질병 발병률과 사망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화기 내부에 상처를 만드는 것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소화기 내부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성 장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면역 체계도 약화시키게 되는데요. 장기간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되게 되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종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요, 요즘 유행하는 여러 가지 호흡기성 질환에도 취약하게 되어서 잔병을 달고 살게 되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것들이 미세하다 보니까요, 혈관이나 모세혈관에도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입자가 나노 사이즈로 작을수록요, 생체 조직의 장벽을 통과해서 혈관이라든지 모세혈관에 침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미세 플라스틱은 혈액을 타고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쌓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주요 장기는 물론이고요, 뇌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요, 광분해가 되면서 환경에 존재하는 유기오염 물질과 흡착하는 특성이 있어서요, 복합 독성에 의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는요, 니켈이나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흡착되어서요, 우리 몸으로 유입되게 되는데요.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요, 풍화된 미세 플라스틱은 원래의 플라스틱보다도요, 중금속 흡착도가 1.5배에서 많게는 25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납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지 능력이라든지 신경행동학적 이상 및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수은은 신장 독성과 신경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뮴은요, 폐암과 기관지암을 유발하고요. 크롬은 만성 노출 시 폐암이라든지 호흡기 천공이나 위축증, 피부 궤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입자 자체가 미치는 물리적 영향도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의 물리적 영향으로 대표적인 것은요, 미세 플라스틱 섭취로 인한 영양 감소, 내부 장기 손상,
염증 반응 등이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화학적 영향도 있는데요. 이 화학적인 영향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포함된 첨가제가요, 침출되면서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플라스틱에 포함된 첨가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요. 비스페놀 A,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 폴리브로마 디페닐 에테르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환경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죠. 식품 포장재에서 흔히 발견되어지는 비스페놀 A는요,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고요, 생식 독성과 발달 장애 및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과 전립선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업용 식품 가공품이라든지 가정용 제품이나 전자제품에서 사용되어지는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요, 심혈관 사망률을 높이고요, 아이들의 발달 장애 문제와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특히 생식계 발달 장애, 기형 등 다양한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이죠. 난연제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브로마 디페닐 에테르는요, 신경 독성이 있어서 임산부에게 노출되면 태아의 지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요, 비스페놀 A 노출은 540만 건의 심장병과 34만 6천 건의 뇌졸중과 관련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431만 1000명이 숨졌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요, 2015년 기준으로 약 1조 달러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의 경우에는요, 55세에서 64세 연령대의 노출은 약 16만 4천 건의 사망과 관련이 있었고요. 이로 인한 3,98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임산부가 폴리브로마 디페닐 에테르에 노출되어서 태어난 아이의 줄어든 IQ의 총합은 1170만 포인트였고요. 이와 관련된 생산성 손실은 800억 달러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자원경제학 조교수인 박용준 박사는요, 16,000개가 넘는 화학물질이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지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요, 단 3가지 화학물질만 살펴봐도 상당히 건강에 미치는 작용이 클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EU 회원국이요, BPA라든지 DEHP라든지 PBDE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미국에서 BPA로 인한 심혈관 사망률은 제조업체의 규제 및 자발적 조치로 인해서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60%나 감소했지만 플라스틱 화학물질의 70% 이상은요, 독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2021년 1월 영유아용품에서요, BPA 사용을 금지했고요. 2022년 5월 식품 용기 및 포장재에서 BPA의 함량을 0.02% 이하로 규제했습니다. DEHP와 PBDE에 대해서는요, 2019년 7월에 1000ppm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플라스틱에 대한 피해가 상당하죠.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자각해서요,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릴 때는요, 해결책으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했었는데요. 이번 플라스틱에서는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나마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물이나 액상식품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물은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생수보다는요, 정수기를 통하지 않은 아리수를 드시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